빠르면 2030년, 늦어도 2033년이면 이제 우리나라도 정년 퇴직 65세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정부 그리고 국회를 중심으로 이렇게 정년 연장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가 2030년 또는 2033년 이후 계속 일할 것 같다 생각하신다면 이때부터는 일단 65세까지는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나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행된다 하더라도 먼저 60세에서 63세, 64세, 65세 이렇게 점진적으로 연장하는 방향으로 현재까지는 가닥이 잡혀오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논란도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그러니까 결국 누구나 나이는 들어갈 수밖에 없고 최근에는 건강수명 자체가 계속 늘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100세 시대라는 말이 실감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60세가 넘어도 65세가 심지어 70세가 넘어도 일할 수 있으면 일하고 싶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65세 이상 정년 연장 때문에 청년층들의 일자리가 뺏긴다. 물론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 청년층들도 결국 노년층으로 향하겠지만 당장 청년층들의 박탈감이 커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노조가 있는 대기업, 정규직 이런 사람들 위주로 혜택을 누리고 비정규직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소외될 가능성이 있다. 약 20% 정도밖에 되지 않는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공무원 이런 정규직 노조원들이 독식하는 구조. 나머지 80% 정도 노동자, 그러니까 비정규직 같은 소외되어 있는 노동자들은 외면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주장들도 있는데요. 자, 어찌되든 가장 직격탄 누가 먼저 맞을 것이냐. 일단 피해 1순위는 청년층입니다. 그리고 이제 막 입사하려는 신입사원들, 그리고 아직 사회초년생인 주니어 직군들입니다. 나가야 될 사람들이 나가지 않기 때문에 신규 채용은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승진하려고 해도 그러니까 윗사람들이 나가야 승진할 텐데 승진도 적체되고요. 이렇게 꽉 막히게 되면 사람을 뽑지 않습니다. 고용 진입 장벽이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어떤 직업들이 있느냐? 가장 피해보는 직업 10가지 직업군으로 말씀드릴 텐데요. 직업군으로만 봤을 때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기업, 공기업, 신입 준비생 같은 경우에는 가장 먼저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기존 인력들, 그러니까 이미 일하고 있는 인력들이 자동적으로 퇴직이 5년 동안 밀리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사람을 뽑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신규 채용이 축소될 수밖에 없는데요. 청년층 아무래도 좋은 직장 들어가겠다, 대기업이나 공기업을 준비하고 있었다면 신규 채용 자체가 막혀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취업시장에서는 그야말로 냉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준생 전반에서 대기업이나 공기업을 준비하고 있는 입장이라면 바로 65세 정년 연장을 했을 때 직격탄을 맞을 수 있는 겁니다. 자, 또 하나인데요. 안정적인 공무원 같은 경우입니다. 공공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 공무원 퇴직 시점이 연장되게 되면 말 그대로 똑같습니다. 신규 채용은 축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지방직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예산 사정도 나빠집니다. 왜냐하면 나가야 되는 공무원들이 5년 더 늘어나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되면 인건비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공무원 인건비 구조, 직급에 따라서 오르는 것도 있지만 시간에 따라서 오르는 구조이기 때문에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고연봉 구조가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예산이 없으니까 사람을 뽑을 수 없는 겁니다. 특히 재정이 열악한 지방직이나 교육청 채용은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공공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희망하고 있다면 이 부분도 생각해 두셔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조업 생산직입니다. 이 분야도 직격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대기업도 포함되고 중견기업까지 모두 포함되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숙련도가 높아진다는 겁니다. 이런 고령 인력, 특히 노하우가 많은 인력들은 교체하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당연히 채용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건데요. 제조업 생산직도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금융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입사원 들어갈 길이 좁아집니다. 은행이나 보험, 증권 같은 금융권 같은 경우에 이런 업종은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이미 정년이 길고 교체 속도도 느립니다. 그런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5년이 더 연장되게 되면 사실상 인력 이동은 거의 멈춘다. 금융권 신입 들어가는 것은 그야말로 하늘의 별 따기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언론, 방송, 전문직 분야 진입하려는 주니어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곳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들도 마찬가지 정체 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고령 기자나 PD, 아나운서 이런 사람들은 나가지 않으려고 할 것이고요. 65세까지는 무조건 일하려고 하는 사람들 더 많아집니다. 교체 느려지고 승진 적체 심각해집니다. 이렇게 되면 주니어 세대 30대, 40대 커리어 자체가 5년 동안 막힐 수도 있는 겁니다. 물론 이후에는 차츰차츰 해결될 수도 있겠지만 전문직 분야, 언론이나 방송 같은 분야에서도 30대, 40대가 커다란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사무직 분야, 인사나 총무, 경영 지원 같은 사무직 분야에서도 현재 30대, 40대 있는 분들 승진이 지연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물갈이가 발생해야 하는데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빌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임금 피크 제도 있기 때문에 부담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사무직에도 충격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의사나 간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형 병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교수나 전문의급 고령자들은 계속 은퇴하고 있는 상황인데 은퇴 자체가 미루어지게 되면 마찬가지 여기에서도 신규 인력 수요가 줄어들게 된다는 겁니다. 레지던트나 전문의 자리 공급도 제한됩니다. 의사, 간호사 진입하는 신규 인력 직격탄 맞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나 회계사, 노무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시니어급 또는 파트너급, 그러니까 위쪽 선에 있는 사람들은 상관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오히려 기회가 될 수밖에 없고 신입 변호사나 회계사, 노무사 입장에서는 승진도 안 되고 진입할 수 있는 문턱도 높아져 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기회가 사라진다. 스타트업에서도 취업 준비생들이 고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기업을 나간 고령층들이 스타트업으로 가는 경향들 많이 생깁니다. 이렇게 되면 젊은 인재 기회가 축소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스타트업에서도 65세까지 일하겠다 버틴다면 젊은 인재들에게는 훨씬 기회는 축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공장이나 서비스업, 아르바이트 계약직, 여기에도 정규직 고령 인력이 남아있다면 비정규직 대체 수요는 감소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나 계약직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감소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 이익을 보는 직업도 있습니다. 이제는 그 반대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공무원인데요. 5년 동안 추가 근무하게 되면 그만큼 커다란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연봉이 그만큼 올랐기 때문에 또 연금도 증가하는 효과.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가장 이익을 보는 직업이다. 지금 현재 공무원을 유지하고 있다면 65세까지 연장했을 때 가장 커다란 이익을 볼 수밖에 없다. 자, 그리고 기존에 있는 공공기관, 공기업, 정규직 지금 일하고 있다면 이분들 가장 이익을 볼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리고 대기업 정규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금도 상승할 수 있고요. 고용도 안정될 수 있다. 65세까지 특히 대기업 삼성, 현대, LG 같은 장기 근속 구조 그대로 유지된다면 이익을 보는 직업이다. 철도나 전력, 에너지, 통신, 인프라 직군도 있습니다. 숙련된 인력, 안정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고령자들이 많이 일하는데요. 한전, 철도공사, 가스공사, 통신사 이런 쪽에서는 정년 연장되었을 때 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교사나 교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공무원 수준과 비슷하다. 의료 전문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문 기술직, 연구직, 회계사, 노무사, 세무사, 변리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전문 직종들인데요. 이분들도 정년이 연장되게 되면 그러니까 은퇴를 늦추면 늦출수록 더 많은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유리한 직군이다. 공공교통이나 안전 관련 직군도 마찬가지입니다. 버스나 지하철, 항만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 최근 인력이 부족하고 자격이나 경력이 필요한 곳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 정년 연장했을 때 고령 인력 활용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익을 보는 직군입니다. 자, 오늘 영상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유익한 정보가 있었다면요. 오늘도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